예, 안녕하세요. 만점 마무리 레드 에디션 강의를 맡은 저는 오렌지영어 장현숙입니다. 자, 저와 함께 만점 마무리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만점 마무리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마무리의 마무리인 레드 에디션을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6월 평가원 시험도 봤고요. 그리고 9월 평가원 시험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과 9월 달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한참 마무리 정리를 시작해야 되는 그 단계가 됐어요.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하지만은 시작이 반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마무리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끝을 봐야 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났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엄청나게 느껴요. 왜냐면은 저한테 이 귀중한 시간을 같이 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충 강의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귀중한 시간이니까 지금부터는 만점 마무리를 통해서 하는 이 1시간 1시간 1분 1분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저의 많은 노하우들을 이 강의 안에 다 녹여줬으면 좋겠다. 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제 강의를 듣고 정말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가장 실용적인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강의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교재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만점 마무리 레드 에디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최종 모의고사 이제 2회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6월 평가원 시험과 9월 평가원 시험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의고사를 풀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가짜 시험이니까 괜찮아. 그런데 지금은 그 가짜 시험마저도 내가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게 정말 너무 금쪽같이 여겨져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문제를 막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맞았어요. 정말 잘했죠.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내가 맞추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틀린 그 문제예요. 왜냐면 내가 틀린 그 부분 안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나의 빈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틀린 부분을 다시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문제는 보기도 싫어지고 뭐가 틀렸는지 꼼꼼하게 분석하기도 싫어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맞는 여러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게 한 100문제보다 훨씬 귀중한 건 여러분이 틀리는 그 한 문제예요. 그래서 6월 평가원 시험지와 9월 평가원 시험지를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6월 평가원 시험은 어땠나요? 6월 평가원 시험은 예를 들면은 독해는 그냥 무난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했다면 그 부분이 여러분의 약점인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보통 문제풀이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월 평가원 시험은 어땠나요? 선생님 독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요? 근데 독해가 너무 어려웠다는 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 자체가 안 됐어요? 아니면 지문 전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계속 알아야 돼요.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이렇게 잡아야겠구나. 왜냐면 수능 영어라고 하는 부분은 입시거든요. 입시 영어거든요, 여러분. 영어가 아니에요. 입시 영어는 딱 공부를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6월 평가원 시험과 9월 평가원 시험에 대한 스스로의 분석을 반드시 먼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지를 보고 또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틀린 문제들을 갖다가 책상 앞에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 문제를 왜 틀렸을까? 시험 시간에 그때처럼 당황하는 경우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분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제가 6월 평가원 시험과 9월 평가원 시험에 대한 분석의 내용들을 문제풀이를 하면서 곳곳마다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최종 봉투 모의고사 2회분을 풀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문제풀이 순서를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듣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나는 문제를 풀어갈까?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저렇게 문제를 풀어볼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된 문제를 푸는 순서가 먼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그런 거에 맞춰서 풀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이 우리 레드 에디션을 저와 함께 공부하기 전에 이 두 가지는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자, 교재 구성은 여러분께서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전체 실전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듣기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45번까지 풀 세트로 이루어진 모의고사고요. EBS에서 만든 모의고사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신뢰할 수 있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정말 그 생각을 해요. 평가원 시험과 가장 가까운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했어요. 수업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하는 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그냥 내가 푸는 그 수많은 수십 개의 모의고사들 중 하나구나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얘가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어땠을까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문제가 반드시 꼭 논리적으로 완벽한 결점이 없는 문제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얘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냈지? 얘는 문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가리고 있다면 문제 가리는 거는 1학년, 2학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인 거죠. 얘는 되게 평가원스러운 문제야. 얘는 평가원스럽지 않은 문제야.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평가원스러운 문제란 과연 뭔가요, 그러면? 평가원에서 문제를 그렇게 출제하면 그게 평가원스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릴까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본 평가원스러운 지문은 만점 마무리에 있는 바로 이런 지문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교재 구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실 부분들은 요즘에 나오는 추세의 이런 지문들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 수강 후기 어떤 친구가 써놨더라고요. 봉투를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어떤지 미리 얘기해달라고. 좋습니다. 제가 강의를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믿고, 교재 믿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도전하셔도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해드릴 부분들이 있겠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거겠고, 수업 시간에 제가 해드릴 부분은 첫 번째로는 문제풀이에 대한 팁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죠. 예를 들자면 어휘 묻는 문제는 이렇게 푸세요. 빈칸 묻는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세요. 순서는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문제풀이의 정석적인 문제풀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서 배열의 정석적인 문제풀이는 이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풀었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하세요 라고 하는 또 다른 대안책이나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검토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대안책들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문제풀이 그 다음에 독해를 본 경험상 제가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보다. 지문을 본 경험이 우선은 많죠. 그래서 이런 지문의 논리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건 여러분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여 년 동안 강의를 하고 지금도 여러분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습성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달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와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끊어읽기를 한다든지 하나하나 문법 분석을 한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마무리의 마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실 때 저를 1대1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여러분은 한 명의 학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저를 여러 명의 학생 앞에 있는 한 명의 강사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만의 선생님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로 여러분 눈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풀라고. 이거는 뭐예요?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대답하세요. 대답해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는 우리 한 강당 60분이 조금 안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가장 많은 것들을 뽑아가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강의가 막 이쁜 강의 막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가장 실용적인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필요한 강의. 여러분이 정말로 딱딱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강의.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쏙쏙쏙 다 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하게 이 부분은 꼭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께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전체 문항을 다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모의고사 한 세트 풀고 6시간 동안 이 수업을 다 듣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를 풀고 여러분이 원하는 문항을 쏙쏙 이렇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반드시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 거. 제가 인사말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런 타입의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좋아요라고 하는 전체적인 접근법을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중간에 있는 문항을 모른다 할지라도 앞부분의 인사말 부분은 꼭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을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의 중에서 2강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뭘 넣어놨냐면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한 저의 제안을 좀 넣어놨어요. 9월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서부터 문제를 풀다가 시간 관리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시험 시간 내내 울면서 문제를 푼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저만의 제안을 해놨어요. 저만의 제안을, 제 제안을 꼭 따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식을 만들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좀 해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2강의 맨 마지막 한 10분 정도, 그 다음에 각 강마다 맨 앞부분, 그 정도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들으러 왔는데 라고 했어도 그 부분만큼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듣자면 수능이라고 하는 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제가 게임에 비유하는 이유는요, 막 수능 시험을 못 봤다, 막 이런데 내가 너무 엄청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숨과 바꾸나 이럴 정도로 엄청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서 로그아웃하고 나갔어도 됐어요. 여러분은 올해 한 해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몇 번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여러 번 있었을걸요. 그런데 여러분이 굳이 이 게임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네가 9월 평가원 시험 점수가 이런데 너 괜찮겠니? 너 요즘에 공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괜찮겠니? 많은 어른들이 걱정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성적을 제일 잘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 가장 슬픈 사람도 여러분이에요. 대학 가고 싶은 거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대학 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대학 가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부모님들 등록금 다 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대학을 가고 싶어. 그 욕심은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굳이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이 수험 생활이라고 하는 이 경기를 하고 있는 이거는 여러분 욕심이라고요. 그래서 책임도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선택도 여러분이 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끝까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변명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내가 이랬으니까 경기에 잘 집중을 못한 거였어. 변명거리 만들지 마세요. 왜냐면 그 변명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 스스로가 되게 창피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만의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집중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진짜 공부를 했는지. 진짜 공부를 한 것과 가짜 공부를 한 거는 여러분이 알거든요. 내가 오늘 정말 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공부를 했는지를 지금부터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만큼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마무리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시간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공부했던 1학년, 2학년의 내신 기간으로 치자면 지금은 내신 시험 시작되기 한 3, 4일 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가장 공부하기 힘든 시점이 그런데 지금인 것도 알아요. 많은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수시 원서 접수 끝내고 공부해야지라고 하는데 마음이 안 잡히더라.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역시 마음이 안 잡히더라. 체력도 딸리고 정말 힘들더라.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버티세요. 예전에 어떤 아주 추운 겨울에 해녀분이 바닷가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바다에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그 해녀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제도 들어간 바다인데 오늘 왜 못 들어가?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부도 그렇게 돼야 돼요. 어제 그만큼 공부했어요. 그럼 오늘도 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그래서 어제 한 만큼만 오늘 하시고 오늘 한 만큼만 내일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매일처럼 그렇게 공부하셔서 집중하고 여러분이 수능 시험 끝나고 이제 로그아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책가방 탁 놓고 진짜 치열하게 잘 버텼다
라고 해서 나는 후회 없다 라고 하는 수능을 치르고 오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리기 위해서 한 강의 한 강의 정성껏 준비할 거고 그 다음에 막 짜 모을게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있지? 그래서 막 짜 모을게요. 그래서 저와 함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좋은 결과를 받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